네, 저는 미래탐구학원에서 화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양정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사실 오늘 이야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화학에 대한 좀 자주 섞인 이야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화학이 저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그때 하던 그때의 화학이랑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저희 때는 사실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이제 투탑 과목들이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걸 선택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내신은 이제 좀 많이 선택을 하는 추세였고 이제 좀 마지막 화학원이라고 썼는데 이제 교육과정상 이제 화학원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안 쓰게 되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네, 어머님들이랑 아버님들께서는 아마 아이가 화학을 안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일단 예, 첫 번째 이야기는요. 화학 행복하신가요? 라고 이름을 좀 지었는데 사실 2025년 이제 9월 모의 평가 이제 다음 주가 수능이지만 이제 제일 따끈따끈한 결과죠. 이 채점 결과를 보면은 응시생이 이제 5만 명이 안 돼요. 이제 5명 부족하죠. 물리원이 5만 3천 명이다. 방금 물리 선생님 다녀가셨는데 그쵸? 사실 참담합니다. 저희 때는 이러진 않았거든요. 이거 얼마 전까지도 화학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나 학생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좀 난이도는 그래도 괜찮아지면은 괜찮은데 지금 1등급 컷이 50점이었어요. 원점수 50점이고 그리고 45점이 2등급 컷이다. 보통의 경우에는요. 요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1등급을 기대해 볼 만은 했었어요. 보통 47에서 48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어쩌다 보면 이것도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제는 거의 완벽하게 고인물들만 있는 그런 파티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더욱 화학을 기피하게 되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내신 수업을 하면서 화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만 수능에서 화학을 한다 하면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죠. 왜 화학을 선택하려고 할까? 이게 너가 그만큼 자신 있니? 근데 물론 이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텐데 그 고인물이라는 친구들은요 화학을 하는 게 오히려 좋기는 합니다. 저는 이게 오히려 점수가 더 잘 나와서 좋은데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여기에서 딱히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하는 친구들이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요거를 좀 위주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 이런 험난한 길이 예상되는 게 맞지만 그래도 만약 화학을 선택해야 된다면 이제 화학에 대해서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많이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 사실 화학원은요 네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첫 번째 화학의 첫걸음 단원에서 화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얘기해 주고요. 그리고 그 화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미시적인 관점을 알려주는 거죠.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원자로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3단원에서 나눠준 뒤 그 물질들 사이의 반응을 말해주는 게 화학원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예쁘죠? 제가 봤을 때 이제 화학원은 앞으로 화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밑바탕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그러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이제 난이도 이제 기준으로 좀 얘네들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제일 문제냐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이 두 친구입니다. 화학의 첫걸음 단원 첫걸음이지만 사실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맞이하는 이제 통곡의 벽이에요.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부분 포기를 해버리고 말죠. 물리에서의 역학 그리고 화학에서의 양적 관계 이 두 가지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때 한번 어려웠으면 그래도 다음은 괜찮으면 좋을 텐데 이제 두 번 쉬어가는 시간을 갖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후려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기 때 한번 맛을 본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여름 방학 때 무너져요. 그러고서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시험 내일이면 끝나요. 근데 모레 화학 시험이 있는데 내일이면 끝난대. 저는 내일 끝나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생각하지 않는 과목이니까 어차피 그때면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이 이후의 이야기여서 그쵸? 제가 자꾸 화학을 설명하러 온 게 맞는데 이런 이야기만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아무튼 그만큼 어렵고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과목이다라는 거를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는 가볍게만 보고 넘어갈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2단원과 3단원이라고 해서 마냥 만만한 건 아니에요. 개념 자체는 사실 2단원이 조금 더 복잡한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화학 2에 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오비탈이니 아니면 현대 원자 모형이니 양자수니 이러한 개념들이 2단원으로 내려오면서 사실 처음엔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이들도 이제 반복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암기로 떼워버릴 수가 있어서 그냥저냥 넘어갈 수가 있는 단원이라고 합니다. 하나, 3단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 때 했었던 내용에 약간의 살만 더 붙인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쉽게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2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점수를 잘 받게 되어서 이제 마지막 2학기 기말고사에서 조금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판을 깔아놨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이 2, 3단원이 아니라 1단원과 4단원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거기에서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어떤 어려운 벽이라도 해도 그거를 뚫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시하는 걸 이제 단원별로 조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어떤 해결 방법이냐? 화학식량과 몰, 이제 맨 처음에 마주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통합과학 공부할 때 그냥저냥 할 만했어. 그냥 내신 공부하는 거 나 어느 정도 시험도 성적도 잘 나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에 딱 들이게 되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화학의 첫걸음, 화학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제일 중시해야 되는 건 언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언어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실제로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은 말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건 거의 국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에서 등장하는 표현 방식 같은 것들을 알아두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생소한 언어들을 나만의 언어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나만의 풀이 도구, 나만의 풀이 방법, 그것들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게 이제 화학원을 공부할 첫걸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한 변환 방식들을 자기가 가져가다 보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풀이 도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만들어졌다면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는지 연습을 통해서 가장 빠른 풀이 알고리즘을 가져가자. 1단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풀이 방법은 있습니다. 해나갈 방법도 있고요. 다만 학생들이 거기에서 이제 쫄아버리는 거죠. 이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안 생기게 이제 도와주셔야 이제 학생들의 화학을 앞으로 해나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 이 친구는 그래도 간단하고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반응식이 뜻하는 바를 먼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지는지를 봐야 되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갈 건지를 하나하나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양적 관계가 이제 기출 문제로 기출되기 시작하고 지금 11년, 12년 정도 기출 문제가 쌓여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나와 있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 각각의 유형들의 파회법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접근을 하자 같은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뚫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체크해 주기만 한다면 여기도 우리가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1단원에서 한 가지 더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액의 농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별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소금물에 이제 소금 집어 넣어가지고 전체가 얼마의 농도를 가지냐 같은 이야기를 이제 화학식으로 조금 풀어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은 계산으로 우리가 이걸 좀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1단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까지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 4단원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4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 4단원을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1년 농사는 1학기 중간고사 때 사실 거의 대부분이 결정이 됩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 망했어. 그러면 이제 화학을 버려버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지금 미리 해둔다고 해가지고 그 효과가
1년이나 지속이 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학생들의 기억력이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나쁠 때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이제 진행을 해도 좋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든 우리가 이번 겨울 방학 때는 1단원 정도는 잘 붙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해낼 수가 있을 테니까요. 한 가지 더. 그리고 4단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제가 써놓기는 했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궁금하시면 거기에 있는 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주요 단어는 이래, 주요 단원이 이렇게 어려워, 그래도 이렇게 뚫고 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학습 방법은 이거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시는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분명히 여기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화학 원에 대한 선행을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어쩌면 그 이전부터도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에도 이제 화학 원은 한 번씩 들어보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맞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개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이제 막 문제를 풀려고 하면 사실 그게 안 돼요.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 개념은 다 한 것 같은데 문제가 안 풀려라는 이야기거든요. 사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초에 문제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 저는 이걸 함부로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기출 문제들은요, 뭔가 단단히 잘못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화학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따로 해줘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따로따로 정리를 해서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요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학습 방법은 이래요. 개념과 문제풀이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해주셔야 됩니다.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사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다음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또 따로 공부를 해 주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만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그럼 문제 풀고 개념 풀고 이거 동시에 하면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밑받침이 돼야 되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그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개념을 먼저 공부를 한다. 엄청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아가야 그렇죠? 이제 득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이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가능한 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 유형별이라는 게 사실 그냥 맨날 들으시는 이야기라서 넘어가실 수가 있는데 책 이름 중에도 개념 플러스 유형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형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말씀을 드려볼 텐데 하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가 요런 이야기를 좀 써놨어요. 고득점을 위한 학습 방법. 기본적으로 공부를 할 땐 개념을 알고 문제를 풀어라.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즉 고득점을 하기 위해선 어떤 학습 방법을 써야 되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오케이, 시험 문제 내실 때 어디에서 내시냐? 찾아보는 거죠. 평가원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 EBS 수능 특강 거기에서 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싹 다 풀고 풀이 방법을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요. 그렇죠? 그거를 전부 다 내가 풀어서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로 시험장에 들어가. 이거 내가 이틀 전에 풀었던 문제네. 이거 12시간 전에 풀었던 문제네. 이게 딱딱 보이면은 사실 그게 틀리고 싶어도 틀릴 수가 없는 시험이 될 거예요. 맞죠?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거거든요. 유형별로 접근한다라는 거는 사실 이 시간을 줄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거고요.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게 그거인데 이 많은 풀에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전부 다 하나씩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제일 중요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까지로 가는 문제 하나 대표적인 걸 풀어보자.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봐, 저쪽으로 가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면서 가지를 쳐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유형을 완벽하게 정복했다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면 된다.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방법은 기출된 모든 모의고사 문항, EBS 문항, 시중교재 전부 다 풀어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요. 각 단원별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마인드를 잡고 이런 유형이 나와 그럼 이렇게 풀면 되겠지 저런 유형이 나와 저렇게 풀면 되겠지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앞 페이지에 원래 써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풀어나가야 될지를 이걸 바라보는 눈을 제일 중요시하고요. 사실 이거는요, 양과는 관련이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은 성적이 오르나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원래는요,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잡아놔야 돼요. 물론 양도 중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건 그 다음 단계예요. 문제의 양을 늘리는 건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감하시나요? 맨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놔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하는 연습을 계속하기 위해서 문제의 양을 늘리는 것이고, 그걸 시간 내에 해내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지, 그건 절대로 그냥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요거는 약간 제가 그냥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라든가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합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사실 저도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야기는 사실 크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빠릿빠릿하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진행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희는 이제 교재를 개념책과 연습책 두 권으로 나눠서 이제 갖다 드려요. 사실 이거는 개념반에 대한 이야기고 이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책을 그냥 두꺼운 거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념책과 연습책에는요, 일단 개념에 대한 이야기, 연습에 대한 문제풀이 이야기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개념서 및 유형별 문제 연습을 위한 교재들이고요. 저희는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요, 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는 이제 시중 교재와 비슷한 문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두게 되었고, 그런 것들을 유형별로 정리해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둔 교재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학 주간지를 이제 주간 과제를 매주 내주게 되는데, 문제풀이 연습,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 동안 이번 시간엔 이걸 풀어봤으니 그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한 문제에 대한 요 단답형 이왕들을 좀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워크북 숙제를 내주게 되고요. 특히 2,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암기가 들어간 이야기 역시 주간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가지 더, 저희는 이제 개인 과제를 배부를 해요. 학생들별로 이제 약한 유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이해가 되는데 저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험에서 어떤 유형을 틀렸는지를 보고 그걸 갖다가 학생들에게 개인별로 이름이 써져 있는 과제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취약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해두면 좋겠다. 네, 요런 마인드로 이제 학생들에게 과제를 줍니다. 자, 저희가 보는 테스트는 이제 복습 테스트죠. 실전 유형 문항을 통해서 이제 누적 테스트를 보고요. 그걸 통해서 개인 과제를 주게 된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커트라인 이하면은 재시험을 보게 해요. 사실 원래는 제 마인드 자체가 약간 방학 때는 놀아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방학 때까지 재시험을 뭐하러 봐? 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재시험을 보자. 그래서 방학 특강도 이제 저희는 이제 재시험을 필수적으로 볼 수 있게 해두고 있습니다. 수업 전에 오라고 하면 잘 안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클리닉 시간을 좀 열어두었어요. 저희 화수목토일 해가지고 5시부터 9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저녁은 제가 시간을 비워놔가지고 직접적으로 클리닉을 하고 있고, 저희 후배들 서울대 사범대학 조교진인데요. 인성을 보고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저처럼 이렇게 잘 해줄 수 있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복습을 이제 항상 할 수 있게 복습 동영상을 배부를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서든 이제 학생들이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냥 수업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둡니다. 1회차 수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회차까지 쭉 올려두게 되고요. 네, 바로 뒤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미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겨울방학이 요번에 9주차 정도 수업이 나오게 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사실 개념 수업을 할 때 9주차가 그렇게 널널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고 싶은 게 좀 많은데 이제 9주가 조금 안타깝다 보니까, 특히 1단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문제풀이 영상을 이제 따로 올려둡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제 죽을 맛이겠죠. 근데 이것 좀 보고 와줘라는 이야기를 이제 학생들한테 하면서 1단원, 4단원의 문제풀이를 이제 따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는 미리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만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화학원 개념반은요, 처음 하는 친구들, 그래도 이제 통합과학은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의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 화학원의 개념을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들으시면 됩니다. 걸음마,
네, 걸음마입니다. 진짜 제가 만든 단원 이름이고요. 통합과학하고 나서 이제 막 걸음마를 떼자. 그래서 9주차까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1단원이 끝나는 2주차 이후에는요.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들어갈 거고 그리고 4주차 마지막 9주차까지 끝난 뒤에도 4단원에 대한 문제풀이가 조금 들어갈 거예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2주로 단원을 마무리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2단원이 처음 개념을 할 때는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심화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을 알고서 문제풀이를 따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그 문제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학원을 한번 들어본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조금 망설여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친구들이랑 같이 개념을요 굉장히 짧게 정리를 해볼 거예요. 한 수업당 15분에서 20분 정도로 그 단원에 뭐가 있었는지를 딱딱딱 보고 그때 있었던 개념들을 직접 문제에 적용하는 문제를 저랑 이제 직접 해봅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보면서 여기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답을 내면 되겠지. 같은 것들을 단원별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특히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킬러 문항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과감하게 좀 뛰어넘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요거 5주차 마지막이 아니죠. 중간에 5주차에는 2단원에서 주요 준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여기에서도 조금 복잡한 계산 문제들이 요즘 조금씩 튀어나오고 있어서 그거를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는 1단원 4시간 그리고 4단원 4시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문제풀이를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이제 만약 생기셨다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 생각인데요. 사실 저는 화학을 좋아해가지고 대학도 이제 화학 교육과로 가게 되었었고 학생들한테 이 약간 효험, 효능 같은 것들을 빨리 알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화학 재밌다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문구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보다 보면 예쁜 화학인데 많이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걸 많이 봐서 더 예뻐질 때까지 이제 같이 지지고 볶고 같이 살면 좋겠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